안녕하세요. 오늘의 실험 주제는 촉매 2탄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대한 것입니다.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은 언제부턴가 코끼리 치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고요.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산화수소입니다. 보통 이렇게 34.5%의 좀 진한 용액을 쓰게 되죠.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타면서 통증이 있게 됩니다. 위험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진한 용액을 사용을 할 때는 촉매를 보통은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네,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부르는 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둘 다 그다지 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 안전하게, 그 다음에 보안경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이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과산화수소. 네, 아이고. 네, 과산화수소. 아이고, 제가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네, 과산화수소 소독약입니다. 그냥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인 거죠. 얘는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인체에 묻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인 거죠. 그런데 얘를 아까 그 아이오딘화 칼륨 촉매를 써서 실험을 하면 거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농도가 낮은 거죠. 그런데 아이오딘화 칼륨 같은 무기촉매보다 훨씬 활성이 큰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도 거품이 솟아오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거품이 솟아오르려면 거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보통 퐁퐁, 세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예쁜 게 좋으니까 색소도 원하는 색깔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저희는 오늘 색소랑 세제를 다 사용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촉매가 아닌 활성이 큰 효소는 무엇이냐?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효모는 보통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발효 실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명과학 선생님께 추천을 부탁드렸더니 이 효모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 효모 어디서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효모를 뜨거운 물 3스푼, 효모 1스푼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그 효모액을 만들어 두고 그 효모액을 촉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용기에다가 저는 이제 집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페트병 조금 단단한 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수병을 보통 사용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실험을 하실 때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실험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죠? 먼저 일단 실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독용 3% 과산화수소 용액을 페트병에 200ml 정도 넣고 색소를 탔습니다. 여기에 세제를 기체가 발생하면 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효모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해서 지금 거품이 생기고 있죠. 발생하는 거품 속에 산소가 있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물을 한번 불을 붙여서 거품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시약으로 하는 건 많이 해봤는데 소독약으로 해보는 이런 거는 지금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 물이 너무 많아서 금방 꺼져 버렸어요. 반응이 조금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시 물이 많아서 산수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조금 더 좀 속도가 느려지고 나면 불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실험을 보시고 나서 느끼셨죠? 아, 페트병에다 실험을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발생하는 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향을, 불을 붙여서 보통 향을 사용을 하는데요. 향이 거품 속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 엄청나게 불꽃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플라스틱이 녹아요. 네, 그래서 페트병이 약간 우그러든 거 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로 되어 있는 기구, 보통 눈금 실린더나 뭐 작은 규모로 한다면 시험관 같은 데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실험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건 이미 촉매가 그러니까 효모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캐털레이스라고 부르는 효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효소가 활성을 띠게 되면서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진한 과산화수소용에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썼던 이 약간 무시무시한 이 34.5%짜리 여기에다가 효모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시기도 하겠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농도가 진해서 효모가 죽어요. 그래서 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소가 그 캐털레이스가 활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모를 사용할 때는 묽은 농도의 소독용 과산화수소를 쓰시는 거고요. 진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쓰실 때는 그 활성 같은 것이 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기촉매인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나 이산화망간 같은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어떤 추가적인 탐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효소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효모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효모를 저는 정수기에 있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효모액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또 효소의 활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온도도 좀 변인을 줘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농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 3스푼에 효모 1스푼 정도를 넣는데 그것도 차이를 둘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떤 그런 차이를 뒀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좀 더 정량적으로 실험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사실 거품은 눈에 보이는 건 좋지만 우리가 정량적으로 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포집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실험이 정교해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라면 실험 용기를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같은 것으로 바꾸고, 삼각 플라스크에다 반응을 시키면서 뚜껑은 막고요. 그 다음에 가지 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수상치환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모으면 뭘 어떻게 썼을 때 산소가 얼마 나온다 라는 걸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때는
세제를 쓰시면 안 되겠죠. 세제를 넣지 말고 그냥 과산화수소에 촉매만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양을 체킹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